안녕하십니까.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치매협회의 백왕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왕열 변호사입니다. 예. 자,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죠. 두 여성이 한 식당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살벌하죠. 그러다가 한 여성이 갑자기 상대방에게 컵에 담긴 물을 뿌립니다. 자,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아서 벌금 70만 원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보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이건 명백한 폭행 행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사연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2급의 30대 남성입니다. 앞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바로 책 읽기였는데요. 바깥 활동이나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취미가 됐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까지 거친 후 현재 박사학위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온 저지만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치른다는 어학시험. 저 역시 박사학위 취득과 취업을 위해 어학 점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어학시험을 치르나 싶으시겠지만 다행히 저와 같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험 주최 측에서 문제지를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듣기 영역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문제지에 제시된 그림을 맞춰야 하는데 확대를 하더라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듣기 지문을 읽은 다음 정답을 맞춰야 하는데 확대된 지문을 다 읽기도 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려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해당 어학시험위원회와 인권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현재 어떤 답변이나 정보 제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실력이 부족하다면 누구의 탓도 하지 않겠지만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시험 환경은 고쳐져야 합니다. 현재 저는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 박사학위 취득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어학시험위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대학 졸업 시험은 물론이고 취직할 때 이 어학 시험이 꼭 필요하다고 하죠. 자, 이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해당하는 일일 텐데요. 자, 이 현재 어학 시험이나 각종 시험을 치를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배 변호사님.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를 때 해당 어학시험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게 대하여 시각장애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각장애인이 해당 영역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인턴, 취업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스펙이라고 하는 영어 어학시험의 경우 연 18회씩 시행되고 있지만 그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시험은 연 4회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시험도 비장애인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 18회 시행되고 있는데요.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 문제지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시험 시간은 듣기 시험을 제외하고 2배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마련돼 있긴 하네요. 자, 일단 이 사례를 보더라도 해당 어학 시험을 볼 때 이제 확대 문제지도 제공된 것 같고요.
자, 시험 시간도 더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시험이 다 아시다시피 듣기 부분과 독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2급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문제지 확대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해 부분에서 시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듣기 부분인데요. 문제지가 확대되더라도 일단 그림을 저시력 장애인이 알아보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듣기 파트 중에서도 문제를 듣고 지문을 읽은 다음에 지문 중에 정답을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파트 3, 4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독해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는 시간이 이게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고려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영어 시험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험의 상황은 어떤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시간 연장을 해주고 있지만 역시 독해 부분에서만 그러한 시간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경우에는 듣기 파트에서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이 오로지 듣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들 수 있는 의문이 아니 그 시험을 보면 되지 꼭 이 문제되는 시험을 봐야 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분들도 시험을 이제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체적인 평가가 지금 문제되는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도 이렇게 선호도가 아무래도 이 지금 문제되는 시험에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애인도 동일한 조건에서 두 시험 중에 본인이 보기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배 변호사님. 그럼 이 비슷한 경우에 해외 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미국 토익위원회의 규정에는 이제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는 의역하면은 뭐 편의 제공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로 이제 점자나 촉각 그래픽 등으로 구분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 서두에 이 개별 어댑테이션에는 시간 연장이 함께 승인된다고 기재하여 시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뭐 점자로 시험을 주더라도 같이 시간도 연장해 줄 수 있는 거고 뭐 촉각 그래픽 등으로 시험 문제를 바꿔서 제시를 하더라도 그때도 같이 함께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이 비시각 장애인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가 제공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도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시험 시간을 2배로 연장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시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은 오히려 비장애인들은 갖지 못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어학시험의 경우 아까 이주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실상 듣기 시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해 시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현재보다 더 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더 사례자에게 과도한 편의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사례로 돌아가서요. 우리 사례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험 점수가 못 나온 것이 과연 이분의 능력 부족인 건지 아니면 이 해당 시험 환경이 적절치 못했는지 이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네, 아마 이 사례자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만을 이렇게 돈을 원하신다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뭔가 소송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 소송 중엔 손해배상 소송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이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시정 조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소송이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분에게 어느 정도의 편의 제공이 적절한 것인가를 재판부에게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확대된 문제지는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시간 연장까지 필요하다는 부분을 재판장께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대된 지문을 읽는 평균적인 소요 시간이 같은 독해 능력을 가진 비장애인과 저시력 장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원고가 될 지금 이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의 구체적인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는지가 좀 입증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의 장애 유형의 정도의 경우에 기대되는 평균적인 확대 문제지 독해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역차별 논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편익을 제공받으려면 역차별 논란에 어떤 종지부를 찍을 만한 우리 대응 논리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마 시험 관리를 하는 측에서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이 형평성 논란인데요.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 특히 이 영어 시험은 어학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오히려 과도한 편의를 제공해줘서 형평에 어긋나고 실제로 장애인에게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험을 준비하는 위원회 측에서 더 많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어느 정도의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이게 맞추는 것인지 어느 정도가 출발선을 같이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그 위원회 쪽에서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해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편의 제공이 이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편의 제공, 시간 연장을 해주는 정도의 편의 제공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비용이 드는 그 정도의 부담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배 변호사님, 이런 생각은 좀 어떨까요? 이 학교나 기업에서 장애인에게 이 비장애인과 같은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해당 시험 대신에 다른 시험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하네요. 네, 해당 시험 대신 다른 어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중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아까 이주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런 시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게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비장애인들 간에서도 이 취업에 관련해서 스펙 논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왜 굳이 취업을 하기 위해 갖춰야 될 어학 능력을 왜 굳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만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굳이 어학시험이 아니더라도 면접, 영어 인터뷰를 본다던가요. 아니면 영어 에세이를 제출받는다던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어학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시험이란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또 이 장애인들에게 마땅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고요. 또 그거에 따른 역차별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실 텐데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와 홀로 살고 있는 85세 주씨 할아버지.
북한에 모든 가족을 두고 내려온 할아버지는 그렇게 남쪽 생활을 하며 평생 혼자 살아왔다. 현재 주씨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찾아온 치매와 관절염으로 인해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을 판정받아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일평생을 홀로 연고도 없이 한국 땅에서 살아온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50대 남성 김 씨가 있다. 그는 할아버지 집에 매일같이 드나들며 할아버지를 돌봐드렸고 주씨 할아버지 역시 김 씨를 아들처럼 믿고 의지하신다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기 시작한 요양보호사 윤 씨는 아들이라 불리는 김 씨가 의심스럽다고 한다. 수급비가 들어오는 날이면 할아버지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필요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 이에 김 씨는 수급비를 인출해 주씨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고 있다며 본인을 의심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는데 수급비가 부족할 때는 자신의 사비를 이용해 할아버지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치매 노인의 수급비를 이용해 할아버지를 돕고 있다는 김 씨. 그는 아들보다 더 고마운 사람일까? 아들을 위장한 사기꾼인 걸까? 네, 사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동안 이 장애인이나 노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범죄 사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가 많이 있는 경우인가요? 네, 일단 그 어르신께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고요. 또 신기하게 그런 분들 옆을 또 찾아오는 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비 등을 많이 뺏어가는 범죄가 일어나는 편인데 그런 유형도 다양해서 치매 어르신을 속여서 불필요한 약물을 비싼 값에 팔거나 아니면은 이 친근하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돈을 받아간다거나 또 더 심한 경우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 좀 무관심해서 이 좀 나쁜 의도로 접근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관리할 수 있는 통장관리인으로 지정을 해버려서 그분이 마음대로 수급비를 강탈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범죄가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서 경찰이 노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경찰서는 작년에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서 노인대학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등 사기,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예방법 등을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러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연을 보면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요? 금전 거래 내역, 통장 내역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면 될까요? 정말 의심스럽다면 그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거래 내역을 이제 쭉 리스트를 뽑아봤을 때 할아버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외에 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지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방법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아들이라 불리는 이 김 씨, 이 사람이 만약 친절한 척 위장해서 이 할아버지에게 접근해서 돈을 갈취했다. 이러면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범죄들이 사기, 횡령, 배임일 텐데요. 처음부터 이 할아버지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돈을 실제로 좀 이렇게 취득을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가 될 거고요.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 아들을 자처하는 분에게 심리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되면 참 쟁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통 어르신들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 사건으로 이제 만들지 않고 그냥 잘 해결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본 거는 뉴스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정말 가족처럼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생각해서 내 돈, 네 돈, 할아버지 돈 뭐 이거 상관없이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분이 오해가 생겨서 두 분이 멀어지거나 하면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그 성년 후견 제도, 뭐 신탁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배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사례와 같이 이제 돕거나 아니면은 무용고자인 어르신을 주위에서 돌봐드리고 있는 이웃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의심 섞인 눈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 씨가 이 주 씨 할아버지의 후견인이 되셔서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그런 일상생활용품 구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원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필요한 지원을 해드렸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웠을 텐데요. 왜냐하면 후견인이 되면 후견 감독인 또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활동을 관리 감독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후견인으로서 적절하게 그리고 필요한 권한을 보유해서 그렇게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이제 신탁해서 또 그 재산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받는 소위 이제 특별수요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고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 이제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우인데, 특히 이게 이제 뭐 발달 장애인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혼자 살고 계시는 무용고자이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특별수요 신탁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활발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할아버지가 현재 치매 상태란 말이죠. 자, 관련 기관이나 정부에서 이 두 분 관계를 좀 정리하는데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에 대한 후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저소득층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공 후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도 국가가 주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아름다운 관계일 수도 있고 추악한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바라건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을 변호사라고 아십니까?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 변호사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도 변호사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그럴 때 마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이주연 변호사님? 네. 예.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 변호사 제도인데요. 도입 1년 6개월 만에 전국 1,400여 개 모든 읍과 면에 변호사가 배정이 됐고, 현재 1,500명의 변호사가 그러한 무료 법률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마당에서 키우는 감나무 때문에 이웃과 다퉜다는 분들, 보증금을 떼인 장애인의 사연 등 월 평균 상담 건수가 50건 정도일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마을 변호사처럼 저희 힘나고도 항상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든 홈페이지든 어디서든 다양한 사연 보내주시면 두 분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심나고의 고문 변호사로서 도움 말씀을 주신 배광열 변호사님, 이주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